권필의 주생전 위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기 부분은 구경, 선화의 동생이죠. 구경의 죽음으로 주생과 선화는 이별하게 되고 이 사실을 안 배도가 죽음을 맞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주생은 어쩔 수 없이 부인에게 다른 핑계를 대고는 배도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때 부인이라고 하는 건 선화를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배도가 협박을 했거든요. 자, 울며 겨자 먹기, 싫은 일을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주생의 심리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배도는 선화와의 관계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화가 치밀어 올라 다시는 주생을 선랑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선랑, 귀한 집에 자제를 이루는 말이다. 근데 배도가 주생을 선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생에 대한 배도의 믿음인데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그 믿음이 깨졌다는 거겠죠. 그러나 주생은 자나깨나 오로지 선화만을 생각하느라 오매불망 몸은 나날이 여의어갔다. 그리고 주생은 20여일 동안이나 병을 핑계대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삐진 거죠. 자, 주생의 불만. 그런데 얼마 뒤 급작스레 구경이 병으로 죽었다는 전갈이 왔다. 자, 구경이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자, 구경은 주생과 선화의 인연을 맺게 한 계기였어요. 왜냐? 주생이 구경의 가정교사 역할을 하면서 선화하고 만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구경이 죽었다는 것은 결국은 선화와의 만남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임을 암시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주생은 재물을 갖추고, 재물? 제사에 쓰이는 음식입니다. 영구 앞에 나아가 향을 사르고 전을 올렸다. 선화 역시 주생과 이별한 후 상사의 병이 깊어, 상사병이죠. 일어나는 것도 시녀의 손을 빌어야 했다. 결국 주생과 선화는 동병상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득 아우의 장래에 주생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병을 무릅쓰고 억지로 일어났다. 누가? 선화가. 결국은 주생을 만나고자 하는 선화의 마음이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10개 화장하고 흰옷을 입고 소복을 입은 거죠. 주렴 안에 홀로 서서 전을 울리는 주생을 지켜보았다. 주생도 영전의 제를 마치고 나오다가 멀리 있는 선화를 발견하였다. 눈길로 남아 마음을 보내면서 머리를 숙이고 머뭇거리다가 다가가지를 못해. 왜? 그것은 결국 뭡니까? 선화의 이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이 대목 어디 머리를 숙이고 머뭇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생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 배도와의 약속 때문에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는 것. 두 번째, 구경의 죽음으로 인해서 선화와 만날 수 있는 무엇이, 그렇지,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월은 무정하게 흘러 다시 몇 달이 지나갔다. 시간의 경과, 장면의 전환. 이번에는 배도마저 병을 얻어 일어나지 못했다. 헐, 설상, 가상. 배도는 숨을 거두면서 주생의 무릎을 베고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말했다. 유언을 남기나요? 저는 하찮은 출신으로 왜 기생신분입니까? 소나무 그늘 덕분으로 살아오다가, 소나무 그늘 주생을 의미하는 거고요. 비유적 표현이고요. 아름다운 청춘이 다 피기도 전에 시들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아름다운 청춘이 다 피기도 전에 시든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죽음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뭡니까? 자신은 비록 버림받은 여자이지만 주생의 은덕에 의지하며 소나무 그늘 살았으며 자신이 요절할 줄, 일찍 죽을 줄은 몰랐다. 시들다란 얘기죠. 어찌 알았겠습니까? 해서 한탄의 어조가 되겠네요. 이제 낭군님과 영원히 이별을 하게 되었으니 비단 옷이며 필이며 검은 고도 소용이 없어 이제 끝을 맺습니다. 낭군님과 해로하고자 했던 지난날의 소원, 백년해로라고 하죠. 우리가 이미 어그러지고 말았으니, 자, 주생과 백년해로하는 것이 소망이었으나 이것이 좌절되고 말았으니, 다만 이 몸이 바라옵기는 죽은 후라도 낭군님께서는 선화를 취하여 배필로 삼으소서. 자, 이게 유언이네요. 죽을 때 되니까 이제 포기하는 거야? 그게 아니죠. 인간의 욕망, 사랑이라고 하는 욕망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죽은 뒤 시신은 낭군님 오가는 길가에라도 묻어주신다면, 이건 유언 두 번째인가요? 죽어서라도 주생을 바라보고 싶어하는 마음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저는 죽었을지라도 살아있는 것처럼 여기고 편안히 눈을 감겠습니다. 베드로는 말을 마치자마자 기절을 하더니 한참 만에 다시 깨어나 주생을 바라보며 말했다. 주랑이여, 부디 몸을 소중히 하소서, 몸을 소중히 하소서. 자, 죽기 전에 주생을 부르는 모습이죠. 어떻게 본다면 애절함을 고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을 연이어 몇 번 하더니 숨을 거두고 말았다. 베드로의 죽음. 주생은 크게 통곡하고는 베드로의 유언대로 시신을 호산의 길가에다가 고이 묻어주었다. 그리고 제문은 다음과 같다. 제사 지낼 때 쓰는 글을 우리가 제문이라고 그래요. 서술자 개입이고요. 결국은 베드로의 유언대로 첫 번째 유언, 두 번째 유언이죠. 두 번째 유언대로 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문이네요. 제문 중에 일부, 앞부분. 모월 5일에 매천거사는 초항과 여단의 제물을 올리고 배랑의 혼백을 위로하여 제를 올리노라. 자, 혼백을 위로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제문의 목적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것은 제문의 형식. 모월, 모일, 블라블라블라. 꽃처럼 아름답고 달처럼 아리따웠던 그대 베드로의 외양을 칭송하나요? 배우지 않아도 절로 춤을 추는 장대의 버들인 양. 춤솜씨는 바람에 나쁘기는 버들가지와 같았고 눈물 머금은 붉은 얼굴의 고운 자태는 골짜기에 그윽한 난처를 가져온 듯하다. 뭐뭐인 양 같았고 듯하다. 직유법 쓰고 있는 거 맞아요? 직유법을 통해서 죽은 자 베드로의 외양과 행동에 대해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거법 쓰고 있고요. 회문시에 있어서는 회문시라고 하는 건요, 시를 앞으로 읽든 뒤로 읽든 의미가 통하는 그런 한 시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소양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중국 진나라 때 남편 두도가 변방으로 떠나게 되자 이 아내인 소양란이 남편을 그리워하는 시를 지어서 황제에게 바쳤다는 고사가 있습니다. 역사적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를 쓰는 데 있어서도 가훈화조차 명성을 다투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뛰어났다는 얘기죠. 결국은 역사적 인물을 들어서 죽은 자 베드로의 문학적 소양을 칭송하고 있다. 비록 이름은 기적에 들었어도 신분이죠. 기생이라는 거예요. 그 뜻만은 그윽하고 정절을 지켰도다. 성품을 칭송하고 있네요. 주아무개가, 여기서 주아무개가 누구예요? 그렇죠. 주생 자신이죠. 외로운 부평초 같은 신세로 바람에 날리는 버들솜처럼 방탕한 마음을 갖고 그대를 유혹하여 서로 사랑하여 길이 잊지 않기로 기약까지 두었구나. 과거의 행동을 쭉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교교한 달밤에 굳은 맹세할 적에는 창문에 구름이 가렸고 화원에는 봄빛이 화창했도다. 그 사이에 함께 좋은 술을 마시며 노래하기가 그 몇 번이었던가. 어떤 관계를, 그 다음에 인연을 언급하면서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다. 아, 슬프도다. 자, 직접적 감정 토로죠. 때 가고 일지나 지극한 즐거움이 슬픔을 자아내다. 즐거움이 슬픔을 자아낸다. 즐거움이 극에다라면 그럼 뭐가 일어나? 슬픔이 일어난다 라는 뜻이에요. 낙극생비라고 합니다. 빛이 이불이 따뜻해지기 전에 원앙의 단품, 부부의 행복, 즐거움이 깨어졌구나. 왜? 베드로가 죽었으니까. 즐거움이 구름같이 사라지고 은정은 비같이 흩어져. 이제는 뭐 해피한 게 사라지는 거죠. 단치마 바라보니 새그님이 변했도다. 죽었잖아. 옥패에는 소리가 나지 않고 한 조각 노만이 아직도 향기롭구나 라고 하는 건 그리움. 붉은 거미줄과 그대의 푸른 저고리만이 은상 위에 헛되이 버려져 있고 남교의 옛집은 홍랑에게 내맡겼도다. 결국 뭡니까? 인생 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호라, 가인은 얻기 어렵고 덕음은 잊기 어렵도다. 자, 가인,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얻기는 어렵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의 덕망 있는 소리는 잊기 어렵다는 것은 결국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탄식. 옷 같은 맑은 자태, 꽃다운 고운 맵시가 눈에 선하도다. 그리움.
하늘과 땅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니 망망한 이 하늘 어이하며 타양에서 짝을 잃고 누구를 믿을 것인가. 이제 노를 저 먼 길을 되돌아가려 하나. 호수와 바다는 넓고 험하면 세월은 덧없이 흐르기만 할 것이니 외로운 조각배가 자기 자신이죠. 심지어 감정이입이에요. 가고 간들 무엇을 의지하겠는가. 뒷날 그대의 넋 앞에 와서 울겠다고 기약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내가 여기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뭡니까? 그렇죠. 떠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에는 사라진 구름이 다시 돌아오고 강물은 밀렸다가 썰물이 되어 오지만 자연과 그 다음에 그대 인간사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연과 인간사에 대한 대비. 내 그대를 마지막 하직하며 술로서 제사 지내고 글, 제문이죠. 인의 정을 나타내었도다. 바람결에 연결하노니 영원히 이별하니 그대의 혼이여 부디 흠향하시라. 흠향? 제물을 받으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결국은 배도의 어떤 외모, 성품, 그 다음에 같이 만나서 행복했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자기는 떠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암시, 이런 것들을 쭉 언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생은 제사를 마치고는 두 시비와 이별하며 말했다. 너희들은 집을 잘 간수하여라. 내 후일 성공해서 돌아오면 다시 너희들을 돌봐주마. 무덤에 올지 안 올지 모른다며. 이건 굴하다. 그죠? 저희들은 주인 아씨를 어머니같이 받들었고 아씨도 저희를 자식같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박복하여 아씨를 일찍 여의었으니 오직 믿고 슬픔을 달랠 길은 서방문뿐이온데 서방님마저 가신다니 저희들은 누구를 의지하리까? 완전히 뭡니까 이거는? 그렇죠.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한 슬픔과 서러움이죠. 그래서 더욱 서럽게 울었다. 그러나 차마 노를 저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는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떠나지 못해? 그거는 배도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선화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선화는 아직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주생의 내적 갈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선화의 집을 바라보니 은초 때의 불빛만이 깜빡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선화에 대한 그리움이죠. 하지만 다시 만날 인연이 끊어졌음을 슬퍼한데 왜 끊어졌어요? 그렇죠. 구경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인생 무상의 심정을 장상사라고 하는 시를 인용해서 한 구절을 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상사라는 시의 주제는 바로 뭐겠어요? 인생 무상이 되겠죠. 장상사는 악부 잡곡가사의 이름으로 남녀 혹은 친구 사이에 오랫동안 이별하여 그리워하는 내용을 다룬 시를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썼어요. 그 중에 하나 읽어볼까요? 꽃밭에도 자욱한 안개 슬러시 버들숲에도 자욱한 안개. 자욱한 안개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앞을 볼 수가 없는 일종의 장애물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봄빛이 처음으로 봄 소식을 전하도다. 늘어진 버들숲 깊은 곳에 나를 새며 좋은 인연인지 모진 인연인지 모르겠구나. 선화의 인연에 대한 얘기야. 새벽녘 님의 방 누구의 방? 선화의 방에 불빛만 넋을 잃고 바라보다. 돌아가는 백길의 구름은 물끝으로 흘러가는, 구름이 흘러가는 거야? 아니죠. 자신이 떠나는 거죠. 자신의 처지를 구름에다가 대응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이별의 슬픔과 인생 무상을 다루고 있네요. 주생은 날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뭡니까? 그렇죠. 전전반측, 내적 갈등.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에 떠나면 선화를 영영 이별할 것만 같았다. 그렇다고 머물자니 배도도 죽었고 구경도 죽었으니 의지할 때라고는 없었다. 한마디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진퇴양난. 백갈래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으나 한 가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날은 훤히 밝았다. 주생은 하는 수 없이 노를 저 물길을 떠났다.
선아의 집이며 배도의 묘는 점점 아득해졌고 산구비를 돌아 강이 굽어진 곳으로 이르니 홀연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결국은 선아하고 결혼을 안 하죠. 이거는 배도의 유언을 따르지 않은 거죠. 결국 이 소설의 이 대목은 주생과 배도, 선아라고 하는 세 사람의 삼각관계가 파국에 이르렀음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생전의 위기 부분, 부경의 죽음으로 주생과 선아가 이별하게 되고 이 사실을 안 배도가 죽음을 맞아 그래서 주생이 떠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